영란이 서린의 작업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서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미천한 출신 주제! 영란은 서린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어 파일을 꺼냈습니다. 녹취록, 병원 진단서, 폭언 영상, 14년간의 학대가 모두 담긴 증거였습니다. 지금 한 번만 더 손대보세요. 그 순간부터 불리해지는 건 어머니예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증거들을 보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14년 동안 이런 걸 해왔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영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깊은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문화재단 행사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이설이는 남편 강민우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흰 피부에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내린 설인의 모습은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편안한 니트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화려한 행사장 분위기 속에서도 소박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시어머니 최영란은 짙은 레드립을 바르고 세팅된 퍼머 단발에 과한 진주 귀걸이를 걸친 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설인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정말 자랑스럽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답니다. 영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명품 스카프를 우아하게 두른 그녀의 모습은 완벽한 상류층 여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미소가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설이는 영란의 이중적인 얼굴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품격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부인, 집에서는 며느리를 객 취급하며 끊임없이 짓누르는 시어머니. 그 무게는 설인의 어깨를 점점 더 깊이 짓눌러 왔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영란을 칭찬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두었다고, 가정교육을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영란은 겸손한 척하면서도 그 찬사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설이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말을 보태거나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란의 완벽한 가족 이미지를 완성하는 배경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설인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뒷좌석의 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이는 며칠 전 병원에서 퇴원한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깊은 피로를 느꼈지만 입 밖으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심한 민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그는 회사 일로 지쳐있는 듯 했습니다.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영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우아하던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날카로운 눈매가 설인을 향했습니다. 동거 출산한 주제에 이 집에 들어온 게 행운인 줄 알아. 밖에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웃기더라.
영란의 목소리는 독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하율이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가기 싫다고 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14살 하율은 긴 생머리에 수줍은 표정을 가진 아이였지만 요즘 들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그것을 모두 서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엄마 노릇을 못하니까 애가 저러는 거야. 우리 하율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집에 가기 싫다니. 그게 말이 돼? 영란은 식탁 위에 놓인 죽그릇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파열음과 함께 그릇이 깨지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몇 방울은 서린의 발끝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것은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억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깊은 피로로 변해 가라앉았습니다. 서린은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린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걸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그녀는 자신이 14년 동안 이 집에서 여전히 개기자, 죄인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영란은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서린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려나오고 필요 없을 때는 없는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씩 주우며 서린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에 닿는 날카로운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14년 동안 쌓여온 상처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눈빛 속에는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린의 삶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율의 SNS 게시물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4살 하율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의 집보다 여기가 더 좋아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들렸고 문화재단 이사 부인의 며느리가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번져나갔습니다. 영란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서린을 불러 세웠습니다. 짙은 레드립을 바른 입술이 분노로 떨렸고 날카로운 눈매는 칼처럼 서린을 찔렀습니다. 우리 집 이미지에 흙탕물 튀겼어. 내가 얼마나 애들을 방치했으면 하율이가 저런 글을 올리겠어? 영란은 서린의 앞으로 다가와 통장을 던졌습니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영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일, 로션병이 날아왔던 순간 끊임없이 들어야 했던 모욕적인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서린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서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서 있던 민우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셔츠와 재킷을 입은 채 서 있었고 다크서클이 더욱 짙어진 얼굴로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실 민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던 과거를요. 영란이 며칠 전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과거를 숨겼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설인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신뢰도 깊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민우는 갈등했고 결국 어머니의 편을 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자료 같은 건 생각하지 마. 책임은 너한테 있어. 민우의 말은 칼처럼 차갑게 설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설인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설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인은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버려진 듯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집에서 14년을 살았지만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영란의 완벽한 가족 이미지를 위한 도구였고 민우에게는 과거를 숨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설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인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율과 하진, 두 아이들만이 그녀의 남은 의지였습니다. 7살 하진의 통통한 볼과 밝은 웃음, 14살 하율의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눈빛, 그 아이들만큼은 지켜내야 했습니다. 설인은 그 생각만으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영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설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영란은 몰랐습니다. 설인의 단단한 눈빛 속에 숨겨진 결의를요. 설인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설인은 마지막 기대를 품고 친정을 찾았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성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동생 태우는 그 식당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익숙한 음식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설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로션병이 날아왔던 사건, 병원에 실려갔던 날의 두려움, 영란의 끊임없는 학대와 모욕,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설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성문과 동생 태훈의 반응은 설인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성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인아, 그래도 참아야지. 사위가 이 식당 도와주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 정도 눈치는 좀 봐야지. 설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그녀의 고통보다 생계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결혼 후 친정 식당에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그 덕분에 식당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성문에게 그것은 잃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원이었습니다. 태훈도 누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매영이 누나 과거도 다 알면서 아무 말 없이 결혼해 준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야. 태훈의 말은 설인을 2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민우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인의 과거,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던 그 일을 용서해준 민우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훈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설인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제는 친정마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리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그 모든 것이 서린에게는 너무나 먼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어머니 영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영란이 서린을 학대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서린이 어머니를 모함한 것이라 단정지었습니다. 친정식당도 정리하겠어. 더 이상 지원할 생각 없어. 민우의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서린이 이혼을 고집한다면 친정식당에 대한 지원도 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서린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서린이 가족을 걱정한다는 것을요. 그는 그것을 이용해 서린을 옥죄었습니다. 서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조차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배신자로 여겼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짓밟았으며 친정은 그녀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서린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린의 머릿속에 하율과 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 아이의 맑은 눈동자,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서린은 그것만을 생각하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절망 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서린이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린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린을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영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서린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것, 특히 아이들의 양육권마저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영란은 먼저 집안일을 돕던 가사도우미를 찾아갔습니다.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짙은 레드립을 바른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도우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도 방치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증언 좀 해주시겠어요? 영란은 도우미에게 상당한 금액을 건넸습니다. 돈을 받은 도우미는 망설였지만 결국 영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린이 집안일을 소홀히 했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을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란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란은 하율과 하진을 데리고 외출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서린은 아이들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펜션에 가셨어. 당분간 거기 있을 거야. 서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영란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숨긴 것입니다. 서린은 급하게 영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영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율과 하진이 어디에 있는지 무사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란은 서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내가 애들을 키울 순 없어. 내가 당분간 맡아서 키울 거야. 영란은 설인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아이들, 설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설인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영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인은 미친 듯이 하율과 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빈집 안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율의 책상 위에는 학교 숙제가 놓여 있었고 하진의 침대에는 인형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설이는 하진의 인형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통한 볼에 밝은 웃음을 짓던 하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수줍은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하율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설이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되찾아야 한다고, 영란이 불법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사건을 더 이상 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압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영란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변호사에게 압력을 넣었고 변호사는 결국 손을 뗐습니다. 설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친정도 이제는 변호사마저 그녀를 버렸습니다. 설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4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절망,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설이는 자신이 정말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설인의 눈빛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되찾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설이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울 것입니다. 영란에게, 민우에게, 그리고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것들에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설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과 이혼 소송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영란의 끊임없는 압박이 설인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인은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있는 설인을 발견한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설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설인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흰색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조용한 정막. 설이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살아있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 문이 열리며 영란과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설이는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란은 여전히 짙은 레드립을 바르고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민우는 다크서클이 더욱 짙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인을 걱정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나가. 위자료도 양육권도 없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자. 영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설인이 병원에 입원한 것조차도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민우도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설인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인의 마지막 인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 억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영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고 배운 게 없다고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영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 당신에게 더 어울리는 거 아세요? 영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하나 부려먹으며 체면만 챙기는 사람, 그게 근본이에요? 밖에서는 품격 있는 척하지만 집에서는 사람을 짓밟는 게 어머니가 말하는 기품인가요? 영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4년 동안 서리는 한 번도 이렇게 대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참아왔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당황했지만 곧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내가 나한테... 영란이 소리쳤지만 서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4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의 모욕도, 폭언도, 폭력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당한 일들 모두 기록했어요. 병원 진단서도 있고 녹취록도 있어요. 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린이 증거를 모아두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영란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우도 놀란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사람, 뺏긴 존엄을 되찾기 시작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영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어요. 영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린의 눈빛에서 더 이상 약한 며느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맞서는 강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영란은 민우를 보았지만 민우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영란과 민우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서린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것이라고, 더 이상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서린은 새로운 결심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영란의 압박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서린은 영란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품격과 기품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열등감과 콤플렉스로 가득한 여자. 영란은 자신이 진짜 상류층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더욱 과하게 행동했습니다. 서린은 영란의 허세를 정면으로 찌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서린은 일부러 영란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꽁치 김치찌개였습니다. 영란은 평소 품격을 운운하며 고급 요리를 선호하는 척했지만 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서민적인 꽁치 김치찌개라는 것을요.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영란은 가장 본능적이고 천박해졌습니다. 서린은 정성스럽게 찌개를 끓였습니다. 신김치를 듬뿍 넣고 꽁치를 넉넉히 넣어 푹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서린은 찌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영란을 불렀습니다.
영란은 식탁 앞에 앉으며 찌개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근본을 드러내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영란은 애써 무관심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음식을 왜 만들었어?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먹어. 하지만 설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예전에 몰래 드시는 거 봤거든요. 영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이는 영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꽁치가 참치인 척한다고 참치가 될 순 없죠, 어머니. 그 말에 영란의 숨소리가 멈춘 듯 흔들렸습니다. 설이는 영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영란이 평생 숨기고 싶었던 것, 자신이 진짜 상류층이 아니라는 사실. 명품 스카프와 진주 귀걸이로 치장해도 짙은 레드립을 바르고 우아한 척해도 결국 그녀는 꽁치였습니다. 참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녀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서 영란은 자신도 모르게 연신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품격도 기품도 잊은 채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설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영란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설인에게 들킨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영란은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첫 번째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요. 식탁 위에 놓인 찌개는 영란의 가식적인 기품을 조용히 박살낸 상징이었습니다. 설이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영란은 평생 자신의 근본을 숨기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더 이상 영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설이는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홈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4년 동안 집안일만 하며 살았지만 설인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만든 디저트는 맛도 좋고 모양도 예뻤습니다. 설이는 SNS에 사진을 올리며 조금씩 고객을 모았습니다. 작업실은 설인에게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영란의 감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곳. 설이는 그곳에서 편안한 니트와 앞치마를 입고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생크림을 휘핑하고 과일을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를 장식하는 시간은 설인에게 평화였습니다. 설이는 작업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햇살, 바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설이는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짓밟히는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한 사람의 여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설이는 작업실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란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설인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이는 담담하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란과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고 불편했지만 설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율과 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설인의 목표였습니다. 설이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설인의 변화를 감지한 영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맞서기 시작했고 심지어 작업실을 얻어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는 모습이 영란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영란은 설인을 다시 무릎 꿇리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란은 설인의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영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짙은 레드립을 바른 입술이 떨렸고 날카로운 눈매는 서린을 향해 독을 뿜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꽁치가 참치인 척한다고? 영란은 서린에게 다가와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린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욕설을 퍼부으며 서린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내가 뭔데 이 집에서 목소리를 내? 동거 출산한 주제에, 과거도 숨기고 들어온 주제에. 영란의 목소리는 작업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린은 그 파일을 영란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영란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취록, 병원 진단서, 그리고 영란이 폭언을 하는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션병을 던졌던 날, 죽그릇을 바닥에 내던졌던 날, 서린을 모욕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4년 동안 제가 당한 일들 모두 여기 있어요. 지금 한 번만 더 손 떼보세요. 그 순간부터 불리해지는 건 어머니예요. 영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영란은 파일을 떨어뜨렸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마치고 서린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서린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머니 14년 동안 이런 걸 해왔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충격과 분노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집어들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병원 진단서에는 타박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입원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녹취록에는 영란의 폭언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란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민우야, 이건 오해야. 서린이가 거짓으로 만든 거야.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어머니가 서린을 밀치고 욕설을 퍼붓는 모습은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그동안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머니가 서린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아들이기보다 한 사람의 남편입니다. 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자신의 편이었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영란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우는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수척한 얼굴, 단단한 눈빛, 그리고 14년 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서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린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민우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란은 작업실을 나가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서린과 민우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영란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14년 동안 쌓아온 권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마저 자신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창문을 통해 영란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설인의 편이었습니다. 민우의 지지를 얻은 설인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율과 하진을 당장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영란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민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율과 하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이는 현관문을 열고 아이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4살 하율은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수줍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7살 하진은 통통한 볼에 밝은 웃음을 지으며 설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하진이 설인의 품에 안기며 외쳤습니다. 설인은 하진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율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인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아이들과 재회한 후 설인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란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인은 영란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영란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설인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만남에 응했습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영란은 여전히 짙은 레드립을 바르고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 보였습니다. 설이는 차분하게 영란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여자 대 여자로 이야기해요. 설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움츠러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영란은 아무 말 없이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4년 동안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로 최선을 다했어요. 집안일도 아이들 양육도 모든 걸 다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영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인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살 테니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세요.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예요. 그게 안 된다면 그동안의 모든 일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영란은 설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민우는 이미 설인의 편이었고 만약 자신이 계속 설인을 괴롭힌다면 민우는 자신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영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영란은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설인은 영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14년 동안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설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설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설인은 하율과 하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부엌에서 설인을 도우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도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크서클이 여전히 짙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설인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설인에게는 특별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인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14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견뎌냈습니다. 서리는 14년간 짓눌렸던 자리를 스스로 되찾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존중받는 아내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긴 고통의 시간은 끝났고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민우가 뒤에서 다가와 서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서린은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율과 하진, 그리고 민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다를 것이라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고. 서린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눈빛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온 서린이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여정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린의 선택에 대해 혹은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